네, YM이라는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절개법 쌍꺼풀을 하면서 눈매 교정도 같이 해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절개법 쌍꺼풀하고 눈매 교정술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절개법 쌍꺼풀이라는 것은 피부를 칼로 다 절개해서 그 안쪽에 있는 눈 뜨는 근육 자체를 찾아서 눈 뜨는 근육을 우리가 원하는 쌍꺼풀의 높이에 이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눈매 교정술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눈매 교정술은 우리가 눈 뜨는 근육을 수술 중에 들어가 보면 눈에 이제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 밑으로 눈 뜨는 근육이 지나다니는데요. 이 눈 뜨는 근육이 때로는 지방하고 지나치게 많이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게 아마 2013년도에 일본 그룹에서 저널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구조적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예? 그런 눈에서는 눈썹을 많이 들어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경과학적으로 그 논문에서는 많이 입증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발생학적으로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일본에는요, 남반계 일본인하고 북반계 일본인이 있습니다. 북반계 일본인은 저 시베리아 쪽에서 넘어왔다고 추측하고 있고요. 남반계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왔다, 아니면 일본 본토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남반계 쪽에 있는 분들은 쌍꺼풀이 좀 많고요. 그리고 북반계 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쌍꺼풀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몽고의 고원지대, 이런 지대, 추운 지대에서는 눈에 지방이 많아야 합니다. 지방이 많아야 추위를 견딜 수 있으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몽고족들은 그런 아마 환경적인 어떤 우리가 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몽고족들은 모래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눈이 작고 조금 뜨죠.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이 몽고의 징기스칸이 유럽 군대랑 만약에 전투를 했다. 유럽 사람들은 눈이 크니까 이건 먼지가 눈에 많이 들어오니까 뭐 이건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전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몽고가 그런 환경에서는 전쟁에서 유리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매 교정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눈매 교정술은 눈 뜨는 근육이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눈 뜨는 근육은 뭐냐? 이런 거죠.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근육. 눈 뜨는 근육의 방향은요, 안구가 동그라니까 이런 방향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근데 그 근육이 원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뜰래다가 이렇게 뜹니다. 눈썹이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쌍꺼풀 수술할 때 눈썹을 이렇게 누르면서 진단해 보는 겁니다. 눈 떠보세요. 아, 잘 뜨시는군요. 눈 떠보세요. 못 뜨시는군요.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제대로 못 뜨는 사람들한테는 눈 뜨는 근육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눈매 교정술을 해줍니다. 때로는 한쪽 눈이 좀 작으신 분들은 눈 뜨는 근육을 줄이고 힘을 보강해서 양쪽을 똑같이 잘 뜨게 해주는 그런 것이 눈매 교정술입니다. 그래서 눈 뜨는 힘이 괜찮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매몰법이나 지방이 좀 많으면 부분절개법을 권유하지만, 절개법 쌍꺼풀, 피부가 많이 늘어져서 잘라내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눈 뜨는 근육 힘이 좋으면 그냥 단순 완전 절개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이것은 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미성년자신데 부모님의 허락 없이 비밀로 자기가 수술을 받고 싶다, 이런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고 제 자식이 저 몰래 무슨 수술을 받았다. 저는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부모님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환자분은 수술을 원하시는데 부모님이 좀 반대한다, 좀 거부감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수술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호자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수술을 억지로 해서 수술 결과가 아무리 좋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의 화합이라는 것은 이런 쌍꺼풀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충분히 대화하고 상의해서 수술을 결정하신 경우에는 수술을 해드릴 수 있지만, 가족 중에서 이견이 있어서 수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끼리 대화를 먼저 하시고, 만약에 수술을 안 하더라도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대화를 먼저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이제 우리 몸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의 성장에서는 눈이 코보다 좀 빨리 이루어집니다. 물론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귀거든요. 귀의 성장은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져서 바깥에 나가서 10살짜리 귀를 보세요. 10살짜리면 벌써 내 귀만 합니다. 어른들 귀만 하거든요. 귀가 제일 빨리 크고, 그 다음에 눈이 크는데, 눈은 여자의 경우에는 17세, 남자의 경우는 한 1년 늦거든요. 18세. 그리고 코는 여자의 경우에는 18세, 남자의 경우에는 19세. 이렇게 평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에는 초경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초경을 하고 2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성장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경 후에 24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월경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성장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수술의 시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어린 초등학생이라도 속눈썹이 각막을 찔러서 시력 저하의 우려가 있을 때는 초등학교 3, 4학년이라도 쌍꺼풀 수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쌍꺼풀 수술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력의 보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YM님한테 제가 권유드리는 것은 부모님 몰래 수술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시고, 그렇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